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31회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분포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한 게 모집단 얘기를 했죠. 이 모집단이고요. 저희가 정말 관심 있는 전체 집단이 되고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그랬죠. population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런 표본을 뽑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은 샘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라고 했고요. 또 총조사라고도 하고, 센서스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표본조사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 모집단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집단에 이제 값들이 있을 건데요. 자료니까 이런 값 또는 저희가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 이제 관심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통계용으로 한다면 질적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양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질적인 자료를 하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과연 어떻게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거라든가 또 양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뭐 키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양적인 자료에다가 초점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성인들의 키에 관심이 있다. 성인들의 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집단의 데이터 개수를 대문자, 통계에서는 대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이 4천만 명이다. 이렇게 해보면 이 4천만 명의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4천만 명을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4천만 명을 대표하는 일부를 뽑아서 그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표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표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값이죠. 이 값을 1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뽑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4천만 명의 키인데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돈과 시간과 인력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4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이 4천만 명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다고 생각되는 요 1000명을 뽑는 거죠. 그럼 이 1000명으로부터 2000명을 잘 뽑았다고 가정하고요. 이 1000명으로부터 키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키 값을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면 이제 대문자로 쓰고요. 그래서 x2 땡땡땡 x 뭐 1000. 요 x라는 거는 이제 키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사람의 키, 두 번째 사람의 키, 땡땡땡에서 첫 번째 천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72, 168, 땡땡땡에서 187 이렇게 1000명의 키가 조사됐다 한다면 우리는 이 10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적인 자료고요. 양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프고 이 그래프 중에서도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1000명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 구간상이죠. 이 사람이 가장 작다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 포함되는, 예, 그래서 145에서 55, 155에서 165, 네, 175, 네, 185, 195. 이렇게, 예, 1000명에 대한 희소그램 이렇게 그렸다 한다면, 요 가운데 오는 게, 네, 요 값이 170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저희 이 1000명에 대한, 요 1000명의 키에 대한 거로 먼저 분석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요 165에서 175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55에서 165, 그 다음에 170에서 185, 요 사이가 두 번째로 많고 비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게 145에서 155, 180에서 195, 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양적인 자료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는 170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170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이 모양과 왼쪽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보면 대칭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이 중심이 170인데 170에서 멀어져 갈수록 그런 데이터들은 점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게 요 1000명의 표본 자료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표본이 아니라 이 표본에 근거해서 과연 이 4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즉 4천만 명의 키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어떤 모양일까?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원래 이제 강의 시간에도 좀 이렇게 시간을 주고 또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동영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표본을 뽑을 때 최대한 어떤 식으로 뽑았죠? 모집단과 최대한 비슷하게 뽑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모양이라 한다면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 모집단이 과연 어떻게 생겼나 얘기할 때는 이 모양과 똑같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4천만 명하고 1000명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띠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는 전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요 이제 X축이 의미하는 건 키가 되겠고요. 키가 갖는 값들이 더 다양하게 많겠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모집단의 어떤 중심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 표본에서는 170이 나오는데 여기는 170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170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70의 근처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중심에 해당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중심의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있으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값들은 점점점 적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완전 대칭,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표본에서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집단을 바라볼 때 정규 분포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모집단은. 그러니까 모집단은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4천만 명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000명에 근거했을 때는 이 정규 분포 모양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형태의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미루어 짐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규 분포는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 분포는 표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집단의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매우 중요한 분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네, 요 두 가지만 더 해본다면, 아까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냥 저희는 수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1000명한테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여기가 145, 네, 155, 네, 이런 식에서 여기가 195,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히스토랩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첫 번째 구간, 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고, 네, 키가 큰 사람들은 네,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네, 그리고 중심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네, 중심의 왼쪽과 이 오른쪽이 비슷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비대칭이라고 하죠. 비대칭. 네. 그 다음에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게 이 표본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표본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저분하죠. 요 모집단을 얘기해야겠죠. 그럼 요 모양과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양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는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가장 유명한 게 지수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본다면 이런 형태의 지수, 모집단의 4천만 명의 키는 이렇게 생긴 지수 분포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요.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1000명이죠. 그래서 여기도 145부터 195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170,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의 특징은 각 구간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예. 데이터가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런데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중심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동일한 형태의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거. 이런 형태가 이 1000명의 자료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1000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1000명의 근거에서 그리고 과연 모집단은 4천만 명의 키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모집단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등 분포 또는 균일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본다면 모집단은 균등 분포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자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히스토그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히스토그램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양과 비슷하게 모집단의 분포도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F 분포라든가 뭐 베타, 감마 여러 가지 분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적 자료라면 뭐 이항 분포라든가 포화성 분포라든가 뭐 초기화 분포라든가 음이항 분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가 과연 어떤 데이터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거기에 맞는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양적인 자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의 난수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더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지저분하긴 한데요. 이해하신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